네, 또 이제 답을 한번 또 외워보죠. 565번부터. 네. 네, 565번부터, 예. 답을 봐보면 주요 구조부가, 이제 그 다음은 실내 면안의 부분의 마감이,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이제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뭐 그렇게도 틀리지는 않는데 나중에 가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생각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어서 생각이 잘 나는데, 좀 지나면 뭐였지? 이제 가물가물 생각이 잘 안 나요.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그래서 간단하더라도 제대로 외워놔야 좀 시간이 흘러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간단하다라고 대충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비슷한 내용은 생각은 나죠.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래서 뒤쪽에 복도가 나오면 이제 앞에는 거실이에요. 지상이 나오면 옥내였어요. 그것하고도 혼동이 약간 있기 때문에 뒤쪽에 복도가 있으면 거실에서 복도로 나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는 이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다음은 이제 복도의 2 이상의, 복도의 2 이상.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그 다음은 계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계단이 있으니까 앞에는 복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도의 2 이상의, 복도의 2 이상은. 그 다음은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계단이 있으니까 앞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래서 거실, 복도, 계단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래서 피난기구 설치 면제 기준, 층에 관한 기준입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층의 기준을 쓰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570번부터는 이제 피난기구 설치 면제 기준인데, 이제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하고 관련된 기준입니다. 면제 기준. 570번은 이제 주요 구조부가, 이제 그 다음은 옥상의 면적이, 그 다음은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그 다음은 옥상이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이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네.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방 자동차가 아니라 소방 사다리차예요. 네. 그래서 소방 사다리차가 이제 옥상으로 사다리를 이렇게 펼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피난 사다리차를 통해서 소방 사다리차를 통해서 이제 지상으로 구출한다, 구조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네, 그 다음은 이제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장소의 설치 장소. 그래서 이제 뒤에 지상이 나오니까 앞에는 옥내 그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옥내로부터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간다 그거죠. 옥내로부터 옥내로부터 그 다음은 이제 직통 계단이라는 뜻은 계단인데 직통한다. 어디하고 직통하느냐? 지상. 그래서 어떤 계단은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상으로 바로 연결 안 되는 그런 계단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계단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직통 계단은 무조건 계단 타고 쭉 내려가면 땅이 바로 나오는 곳, 이제 그런 계단이 직통 계단이에요. 그 다음에 576번은 출입구에 이르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답을 쓰려면 제1호 및 제2호 출입구 그렇게 쓰면 정확해요. 이제 내가 간단하게 해놓으라고 출입구에 이르는 그렇게 해놨어요. 출입구에 이르는. 그 다음에 577번은 안전구획된 거실로. 안전구획된 거실로. 안전구획된 거실로.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요. 안전구획된 거실로. 애울 때 부지런히 애워놔야 돼요. 안전구획된 거실로. 안전구획된 거실로. 이제 그 다음은 복도 통로 유도 등 설치 기준입니다. 복도 통로 유도 등 578번에 복도에 설치하되 복도에 설치하되 복도에 설치하되.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이 구부러진 모퉁이 구부러진 모퉁이 구부러진 모퉁이. 그 다음은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은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은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의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은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의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 등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객석 유도 등 설치 기준입니다. 582번에 객석 유도 등의 객석 유도 등은 객석 유도 등의 이제 그 다음에 객석 내의 통로가 객석 내의 통로가. 그래서 객석 그 부분에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객석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통로가 있어야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 통로.
객석 내의 통로가.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객석 내의 통로가. 이런 것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객석 내의 통로가. 객석 내의 통로가. 그 다음은 이제 유도 표지 설치 기준입니다. 유도 표지. 그래서 585번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단은 보행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단은 무조건 계단과 계단 사이, 거기 계단 참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보행거리 의미가 없어요. 그래 나서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586번은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그래서 유도 표지는 피난구 유도 표지가 있고 통로 유도 표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등 대신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그래서 10층 이하는 유도등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준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파트 그런 곳에. 11층 이상만 유도등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층까지는 유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유도등 없고.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이 없고 피난구 유도 표지가 있고 계단 통로 유도등이 없고 계단 통로 유도 표지가 있어요. 10층까지는. 그 위로는 유도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주위에는 뭐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주변에는 막 그렇게 돼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그 다음은 이제 유도 표지의, 유도 표지는, 유도 표지의. 그 다음에 이제 축광 방식의 유도 표지의, 축광 방식의 유도 표지는, 축광 방식의 유도 표지의. 그 다음에 이제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주출입구나 비상구가 나오니까 각 실, 구획된 각 실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구획된 각 실로부터, 구획된 각 실로부터, 구획된 각 실로부터, 구획된 각 실로부터,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은 피난 유도 표시분의, 피난 유도 표시분은, 피난 유도 표시분의, 이런 것도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요. 피난 유도 표시분은, 그 다음에 부착대에 의하여, 부착대에 의하여, 부착대에 의하여. 588번은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그렇게 나오죠. 내용이. 그래서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지금 한 것은 피난 유도선인데 부착대에 의하여. 비슷한 건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에 의하여. 그리고 594번은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예,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그 다음에 구획된 각 실로부터. 예, 구획된 각 실로부터. 그 다음은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예,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광원 점등 방식이죠. 피난 유도선. 이제 그 다음에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그 다음은 이제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그 다음은 이제 비상전원이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분의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분의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분의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601번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그 다음은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의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다음은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의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이제 그 다음은 피난구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 NFTC.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그 다음은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의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의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그 다음은 606번이 뒤쪽에 하나의 출입구가 나오니까 앞에는 이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이제 뒤쪽에 하나의 출입구라는 게 거실 출입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이제 그 다음은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하기사 영화 상영관이나 그런 곳은 3개소 충분히 있네요. 그죠? 뒤쪽에 있고, 양쪽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출입구가 그런 곳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3개소 그 정도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통로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 NFTC입니다. 통로 유도등. 그래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래서 통로 유도등 쪽은 미만 기준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고요.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다음은 이제 객석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 NFTC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그 다음은 뒤에 또 하나의 거실 출입구가 나오니까 앞에는 거실 각 부분 아니면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뭐 같은 말입니다.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다음은 이제 비상 조명등 설치 기준입니다. 612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 다음에 조도는 비상 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에 조도는 비상 조명등이 설치된 장소 후 조도는 비상 조명등이 설치된 장소 후 그 다음은 이제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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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비 전원과 비상 전원은 예비 전원과 비상 전원의 예비 전원과 비상 전원은 그 다음은 비상 조명등은 설치 면제 요건에서 비상 조명등은 설치 면제 요건에서의 비상 조명등은 설치 면제 요건에서 그 다음은 이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기준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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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소화전은 여기서 소화전은 상수도 소화전 뭐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도 있고 옥외 소화전도 있고 공공 소방을 위한 소화전도 있고 소화전이 여러 개 있죠. 소화전은 그 다음에 이제 제흥구역 구획 적합 기준입니다. 제흥구역은 구획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이제 제형 경계벽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천장에 숨어 있다가 스르르 내려오니까는 이제 그게 그 방화 셔터처럼 이제 철로 된 것도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종류로 된 것도 있어요. 제형 경계벽이. 예. 그래서 재질을 이제 인정받은 것, 합격받은 거, 이제 그런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그 다음에 제형 경계는 그 다음은 제형 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제형 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이제 배연이라는 말은 연기를 뽑아낸다 그거죠. 연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배연시 기류에 따라 제형 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이제 그 다음은 재현 설비, 재현 방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현 방식은 이렇게 해라 그런 거죠. 방금 한 것은 구획은 이렇게 해라 그거였고요.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재현 방식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623번은 이상 재형 구역에 대하여는 이상 재형 구역에 대하여는 이상 재형 구역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 미만으로 구획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다음은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뇌화 구조이고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뇌화 구조이고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그래서 재현 방식 하나 더 있네요. 아닌데 3개 다 했네요. 재현 방식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6번부터는 공기유입구 기준입니다. 공기유입구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실인데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런 거죠.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래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은 제1호, 제2호 외의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항목에 따를 거예요. 제1호, 제2호 외의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한 유입구는 제1호, 제2호 외의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항목에 따를 것. 그래서 유입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은설비 기준, 예, 특별 피난 계단의 재은설비 기준입니다. 재은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예, 재은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 5개의 공기를 공급하여,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재은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아무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피난을 위하여 재은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피난을 위하여 재은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이제 재은구역은 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아니면 부속실 아니면 계단실이니까 피난하려면 당연히 그 출입문이 개방돼야 맞겠죠. 피난을 위하여 재은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이제 일시적으로 개방됐다가 도어 클로저가 있으니까 다시 닫히죠. 그 다음에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이제 열고 나갔으면 다시 닫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이제 서로 연관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차압등 기준입니다. 재은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재은구역과 옥내와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옥내라는 것은 이제 거실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거실이나 복도, 옥내니까. 재은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재은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그 다음에 재은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화재가 나면 재은설비가 가동이 되죠. 재은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재은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재현한다면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그 다음은 유입공기 배출 기준입니다. 이제 재은구역으로 급기를 하다 보면 이제 틈새를 통하거나 이제 피난을 위하여 출입문이 열렸을 때 그 급기된 공기가 이제 거실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거실로 옥내로 들어온 그 유입 공기를 배출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그 다음에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 그 다음은 재은설비에 따른 배출. 여기서 말하는 재은설비는 거실 재은설비입니다. 그래서 거실 재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해당이 되겠죠. 재은설비에 따른 배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배출 댐퍼 설치 기준입니다. 배출 댐퍼. 여기서 배출이란 것은 유입 공기의 배출을 말합니다. 방금 했던 유입 공기의 배출. 그리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을 말합니다. 이제 수직 풍도에 배출 댐퍼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배출 댐퍼라는 것은 이제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이제 거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평상시 닫힌 구조로, 네, 평상시 닫힌 구조로, 평상시 닫힌 구조로, 이제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 열려서 유입 공기를 배출한다라는 거죠. 네, 평상시 닫힌 구조로. 그 다음에 개폐 여부를, 네, 개폐 여부를. 그 다음에 구동부의 작동 상태와, 네, 구동부의 작동 상태와, 네, 그 다음은 풍도우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네, 풍도우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이, 그 다음에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네, 이외에도 더 있는데 5가지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답을 애워봤고요. 또 좀 쉬었다가 하시죠.